여러분 안녕하세요. 썰어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상견례 사연을 통틀어 가장 짧았던 상견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견례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시죠? 2시간? 3시간? 길면 식사까지 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이 상견례는요. 5분이었습니다. 5분 만에 남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4분 58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레전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상견례 가실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남자가 너무 오버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썰어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썰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3년 전쯤, 그러니까 만 3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주변에서 슬슬 결혼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죠. 엄마한테는 아들아, 너 언제 결혼할 거냐는 소리를 주 3회 이상 듣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편의상 가명으로 지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은이는 첫인상부터 매우 괜찮았어요. 외모도 제 이상형이었고 대화도 잘 통하고 뭔가 편안한 느낌? 우리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 만났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게 지은이가 자기 부모님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사업하신다고 대충 넘어가고 부모님 성향이 어떠냐고 물으면 그냥 전형적이신 편이라고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저는 그냥 부모님 얘기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뭐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죠. 근데 6개월쯤 되니까 지은이가 먼저 상견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지은이도 우리 부모님 한번 뵙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날짜를 잡게 됐어요. 주말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상견례 일주일 전쯤부터 지은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연락도 뜸하고 만나면 괜히 예민해 보이고 제가 괜찮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많다면서 둘러대고요. 저는 또 상견례 때문에 긴장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선물로 준비한 건강식품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지은이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얼굴이 하얘 있더라고요. 진짜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 괜찮아?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아니 괜찮다면서 그냥 좀 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식당 앞에서 기다렸어요. 제 부모님이 먼저 오셨어요. 엄마, 아빠 모두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은이 보시더니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면서 칭찬하시고요. 저희는 일단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은이 부모님을 기다렸죠. 5분쯤 지나니까 문이 열리면서 지은이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버님은 키가 크시고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이셨어요. 어머님은 명품 가방을 들고 굉장히 뭐랄까 좀 있어 보이셨달까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 아버지가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버지 박성우라고 합니다. 지은이 아버님께서도 인사를 하셨죠? 네. 저는 지은이 아버지 김태영입니다. 어머니들도 인사를 나누셨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지은이 맞은편에 양가 부모님들은 마주보고 앉으셨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음식 주문하고 날씨 얘기하고 그런 가벼운 대화들. 근데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지은이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 사장님. 이러시면서요. 네? 박 사장님? 우리 아버지 회사원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정중하게 정정하셨어요. 저는 회사원이라서 사장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지은이 아버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래요. 회사원이시라. 어느 회사 다니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국전자 다니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지은이 아버지가 한국전자, 거기 요즘 실적이 좀 안 좋다던데 본인이 주식 좀 해서 아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회사가 탄탄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지은이 아버지가 탄탄하다. 글쎄요.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원은 정말 불안정하지 않냐?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 아버지 표정이 굳으셨어요. 저도 좀 황당했고요. 그 순간 지은이 어머니가 말을 거두셨어요. 그나저나 아드님은 뭐 하신다고 했지요? 저는 한국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래요. 대리냐 과장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대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대리,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30살이라고 했어요. 이때 지은이 어머니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뭔가 실망한 듯한 그런 표정?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살의 대리라 요즘은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 사위들 분이 좀 더 승진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사위 취급? 그리고 승진을 빨리 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참고 있었어요. 지은이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 레전드는 지금부터였어요. 지은이 아버지가 느닷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가 자가인가? 전세라고 했어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되냐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이 순간 우리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좀 사적인 질문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지은이 아버지가 아니 뭐가 사적이냐.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요즘 결혼하려면 집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셨고요. 그때 지은이 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말이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신혼집은 준비되어 있냐?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각자 능력껏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요즘은 반반씩 하는 게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요. 그러자 지은이 아버지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반반? 그게 말이 되냐? 남자 쪽에서 집은 기본으로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딸을 데려가는데 집 한 채도 없이 데려가냐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아니냐? 요즘은 양가에서 협의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게 불을 지핀 꼴이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뭐? 구시대적? 젊은 친구가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말버릇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라고.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집을 남자가 무조건 마련해야 하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책임은 서로 지는 거라고. 요즘 여자들도 다 일하고 경제활동 하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때 지은이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우리 딸이 뭘 알고 일을 하냐? 결혼하면 애 낳고 집에서 애 키워야 한다. 그게 여자의 본분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025년인데 이런 말을? 우리 어머니가 참다 못해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다. 요즘 시대에 여자가 집에서만 애 키워야 한다니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지은이 어머니가 그럼 애는 누가 키우냐? 할머니가 키우냐 하면서 비꼬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옆에 앉은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너라도 뭐라고 좀 해보라고 외쳤지만 지은이는 침묵만 지키고 있었죠. 그때 지은이 아버지가 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 딸 시집 보내면 예단은 얼마나 줄 거냐고요. 예단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예단, 그것도 모르냐? 결혼할 때 남자 집에서 여자한테 주는 거 있지 않냐? 금반지,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능력껏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능력껏?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딱 막히셨어요. 그 순간 지은이 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였어요. A4 용지에 뭔가 빼곡히 적혀있는 이거 보세요. 제가 미리 좀 정리해왔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그 종이를 우리 부모님 앞에 툭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옆에서 슬쩍 봤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혼수 및 예단 리스트, 신혼집, 서울 강남군의 아파트,
전용 면적 34평 이상, 매매가 15억 이상, 예단, 금반지 한돈 곱하기 10개,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이상, 예물, 커플링, 여성 시계 롤렉스 또는 동급, 혼수, 가전제품 일체, 가구 일체, 결혼식 비용, 전액 남자 측 부담, 패백 비용, 5천만 원 이상, 그 밑에 추가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 VIP급 30일 이용권, 육아도우미 비용, 2년간 전액 지원, 명절 용돈, 양가 부모님께 각 100만 원씩.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지은이 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뭐긴요. 결혼 준비 리스트죠. 요즘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고요.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기본? 이게요? 라고요. 그러자 이게 기본이라고. 우리 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것보다 못한 환경에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당연히 진심이라고. 뭐가 문제냐고. 지은이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문제요? 이게 다 문제죠.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남 15억짜리 아파트를 남자 혼자 준비하라고요? 결혼식 비용 전액을요? 패백 비용 5천만 원이요? 그래서 못하냐고 반문하시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못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자 말이 안 돼?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 준비 못하면 뭘로 데려가겠다는 거냐며? 지은이 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너는 이거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지은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빠 나는 이라고 말하려는데 지은이 어머니가 말을 잘랐어요. 우리 딸이 뭘 알아?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거지. 라고요.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보, 우리 이제 일어납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지은이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따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런 방식의 결혼은 원하지 않는다. 결혼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고. 지은이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무시가 아니라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민준아, 우리 가자.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저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어요.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나도 이런 결혼은 못하겠어. 지은이가 울먹이며 오빠 나는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야, 지금 우리 딸 차는 거야? 어떻게 감히? 저는 말했어요. 차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이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부모님을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지은이 부모님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시계를 봤어요. 들어간 지 정확히 4분 58초 만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우리 엄마가 우셨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결혼하라고 조르는 바람에 라고 하시면서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저는 지은이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오빠 미안해. 나도 몰랐어. 부모님이 이럴 줄은. 나도 너무 놀랐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지은아, 미안해. 근데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잖아. 우리 가족들이 저렇게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가 그 자리에서 부모님한테 한마디도 못한 게 실망이었어. 서로 행복하자. 안녕.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 중이고 곧 결혼 준비 중입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집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상견례 때도 애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라고 하시면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참고 결혼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특히 상견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상대방 가족의 가치관이 다 드러나거든요.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배려가 있냐? 없냐? 존중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상견례 가시게 되면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용기 내서 결정하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재밌는 썰들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썰도 기대해 주세요.